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미디어에 의해 강좌를 맡게 된 명승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고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또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좀 더 재미있게 해석하고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일단 이번 강좌를 맡게 된 제 소개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저는 벤처스퀘어 대표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쉽게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해드리려면 네이버에서 명승은을 쳐보세요 하면 쉽겠죠? 네, 여러분들한테 명승은이라는 이름은 이런 상태로 보여지겠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다가가는지에 대해서는 이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나온 결과가 그것을 많은 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들이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고 그 전달되는 형태가 검색에 의한 결과 페이지에서 여러분들한테 인물 정보로 전달되겠죠. 자, 이런 과정들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요. 자,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은 디지털 미디어의 유통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번 강좌가 조금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가 어떻게 유통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현재 기업체의 대표로도 있고요. 오랫동안 미디어 관련된 블로그로 활동을 하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송 활동도 하고 있고 여러분같이 이렇게 강의나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기도 했고요. 또는 저서가 몇 권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또는 이제 워크숍이나 교육 관련된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진행 같은 것도 맡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강좌,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제 옛날 모습들도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제가 재직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있었던 곳들을 한번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자, 많이 나오죠? 예. 현직도 많고요. 예. 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 같은 것들도 많이 했었고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것들은 주로 미디어와 관련된 일들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 겁니다. 최근에는 제가 PR 또는 마케팅 관련된 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서, 출판, 예. 그리고 강좌 같은 또는 행사 진행까지도 가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92학년도부터 미디어에 관해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미디어에 관련된 궁금증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론적인 수업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제가 기자 생활을 한 10년을 했고 미디어 관련된 일들을 여러 가지를 하면서 지금 또 사업까지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책은요. 제가 책을 몇 권을 썼는데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릴 도서 중에 하나가 미디어 2.0이라는 책입니다. 아직은 지금 뭐 절판돼서 여러분들 손에 쥐어지기는 어렵지만요. 이북으로도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제가 오늘 또는 이 강좌에서 드리고 싶은 말들의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강좌를 듣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최신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니까요. 최신 기술에 대해서도 한번 쭉 훑어보는 기회를 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전에 있었던 모습들인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비춰질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모습이 또 다르죠. 제가 이 미디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컨텐츠에 맞는 외양과 컨텐츠에 맞는 어법 그리고 컨텐츠에 맞는 그 독자나 수용자에게 맞는 그런 어휘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인 원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상대방에 따라서 많이 변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얼마 전부터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중파에서 심야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IT와 스타트업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여기 나올 때는 또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자, 제가 미디어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컨텐츠와 컨테이너, 그리고 수용자에 따라서 서로 다 다른 양태로 받아들여지고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또 다른 형태로 전달된다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강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디지털 미디어의 이해라는 강좌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단순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론 강좌가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서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례로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디지털 미디어의 이해 관련된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하겠는데요. 디지털은 뭔지 아시겠죠? 0과 1로 나눠져 있는 기술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날로그와 배치되어 있죠. 파동으로 이어져 있고 연속선상에 이어져 있는 아날로그와 다르게 뚝뚝 끊어져 있고 탁탁 끊어져 있고 하나가 있거나 없거나 두 가지 형태로 이진법으로 표현되는 그런 세계가 디지털의 세계입니다. 자, 그러면 미디어는 뭐냐? 이 미디어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한국어의 번역에 따르면 매체라고 표현되겠죠. 무엇인가를 전달하기 위한 이제 컨테이너 또는 전달 매개체 또는 매체 또는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미디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럼 디지털과 미디어가 만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정말 다양한 일이 벌어지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게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술도 설명해야 되고 사회 현상도 설명해야 되고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사회적인 함의까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거꾸로 보면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조금 더 실생활로 귀결해서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요청받았을 때 쉽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 끝까지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먼저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신문 있죠? 네, 아침마다 배달되어 오는 신문. 이 신문을 꼭 읽어야 될까요? 갑자기 멘붕에 빠지시나요? 네. 또 다른 질문 하나 해드릴까요? TV, 그죠? 텔레비전 우리 항상 퇴근하거나 뭐 주말이나 이럴 때 TV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존재일까요? 없으면 안 될까요? 없어도 되는 것일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제 소개를 하면서 네이버 검색창에 제 이름을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털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이 포털 서비스 안에 있는 지식인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죠? 지식 서비스죠. 묻고 답하기 서비스입니다. 거기 안에는 정말 내가 원하는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대기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야기를 거는 것일까요? 어때요? 대답할 준비가 좀 되셨습니까? 자, 이제 네 번째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자, 라디오. 자, 옛날에 있는 매체들은 다 죽어간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최근 들어서 라디오의 부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라디오는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수많은 강력한 매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제약되어 있는 음성이라는 메시지만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만 전달하고 있는 라디오란 매체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의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관련된 이해도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좌가 마지막으로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분명하게 또는 자기 주관을 가지고 또는 현상을 본질을 파악해서 스스로 대답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이 강좌의 목적은 달성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답은 지금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강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토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미디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기술도 좀 나오고 있고요. 서비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미디어를 또 새로운 차원으로 해석해보자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나요? 예. 여러분들한테 미디어라는 게 어떤 건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리는 건데요. 신문, 방송, 잡지, 라디오. 전통적으로 제가 배울 때는 4대 대중매체라고 불렸습니다. 이 4대 대중매체라고 불렸던 것들을 우리는 흔히 미디어 이렇게 불렀죠. 이 미디어들이요, 나중에 어떻게 확장해 나갈지, 그리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더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할지 고민하던 중에 특징적인 희한한 매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등장을 했고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이런 것들도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개인들이 쓰고 있는데요. 왜 지금 우리는 이런 뉴스페이퍼, 신문이나 방송, 잡지 4대 매체와 함께 같이 취급을 하면서 미디어라고 표현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한테 미디어라는 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또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미디어가 무엇일지를 생각해 본다면 너무 단순하신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언론과 미디어를 똑같이 놓고 보고 있거든요. 자, 정치적인 함의, 사회적인 함의를 갖고 있는 이 미디어라는 의미가 사실상 좀 더 본질적으로 가져다 보면 미디어라는 것은 사실 수단, 방법,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수단, 방법,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기록으로 남겨줘야 될 거리가 있죠. 히스토리 또는 컨텍스트 또는 컨텐츠 또는 여러 가지 스토리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표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에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에게 또는 그녀에게 전달하기까지의 과정에 필요한 수단, 방법, 도구들. 그렇죠. 신문도 그랬고요. 방송도 그랬고요. 잡지도 그랬습니다. 라디오도 그랬고요. 페이스북도 그렇고 있군요. 인터넷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메일을 쓰는 것도 사실은 그런 행위로 하고 있는 거군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매체, 미디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강좌에서 제가 디지털 미디어라고 부르는 것들은요. 이 모든 것들을 망라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중매체라는 개념에 속박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이 강좌 내내 너무 복잡해지실 거예요. 하지만 이 미디어라는 것이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수단, 방법, 도구의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좀 더 쉬워지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좌의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미디어는 언론이 아니다라는 것도 표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냥 미디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컨텐츠 또는 이야기할 거리 또는 누군가에게 스토리로 이야기할 것들을 준비해 놓잖아요. 자, 이런 것도 이제 우리는 컨텐츠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럼 왜 컨텐츠를 준비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그냥 먹고 싸고 그냥 즐기다가 사라져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존재, 자, 그런 존재에서 역사로 넘어가는 과정에 우리는 표현이라는 표현 수단을 갖게 됩니다. 이 표현 수단은 말로 하는, 몸짓으로 하는, 그림으로 하는, 소리로 하는 다양한 표현 수단을 확보하고 갖고 발견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컨텐츠라고 부릅니다. 이 컨텐츠가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무엇일 텐데요. 자, 이 컨텐츠는 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누구에게 전달해 주려고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왜 동물들과 사람이 다르게 된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사람에게는요, 사실은 모든 동물에게는요, 태초부터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보를 말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생존 본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사냥꾼이 오면 동물들도 몸소리를 치고 소리를 내고 사냥꾼, 나를 잡아먹으러 온다, 나에게 위협을 가하러 온다 하면 내 동료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내 동료들에게 이야기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야 하니까. 나뿐만 아니라 동족이 살아야 우리가 같이 산다는 의식이 있으니까. 이것은 곧 공동체를 말하고 있고요. 이 공동체가 사회로 발전을 하면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표현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미디어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콘텐츠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다. 이 욕망 때문에 우리는 표현하고 있다. 이 욕망은 생존 본능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거죠. 자, 왜 전달할까요, 우리는? 전달한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확보한 정보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정보가 아주 중요한 정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나에게 정보를 들으려 하겠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정보의 획득과 권력의 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모든 생산물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 모든 권력, 무기 생산수단 또는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정보들을 다 갖고 있으면 권력을 쥐게 되죠. 사람들과 관계에서 권력을 쥐게 되면 상하로 구분되기 시작하고 역할이 구분되죠. 자, 커뮤니케이션은 곧 사람들의 급수를 나누게 됩니다. 계급을 나누게 되죠. 이 계급을 나누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아래날,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 책임과 역할을 고민하고 있으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계속적으로 그 역할을 이어져 갑니까? 기록으로 또는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너는 어떤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너는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매뉴얼의 사회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매뉴얼의 사회가 등장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후대까지 기록을 남겨서 전달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이 곧 역사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기록하는, 역사를 기록한다. 자, 기록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림이 기록물의 첫 번째 수단이 되었던 거겠죠. 음성은 아무래도 금방 사라져버리고 마니까요. 자, 그림으로 표현하던 것들이 이제는 문자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문자로 이야기하던 것들이 좀 더 정교해지고 청이상학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사람들은 문헌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 문헌은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 수단을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문어법과 구어체가 각기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매스미디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매스미디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과거의 역사시대에서 쭉 근대까지 이어져 오면서 우리는 갑자기 매스미디어가 필요한 사회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갑자기 현대는 미디어를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또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죠.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요. 미디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를 실현하려는 방법, 수단, 도구였는데 그 수단, 방법, 도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획득하기 쉽게 되겠고요. 그 정보를 획득하기 쉬우면 부와 권력을 주게 됩니다. 자, 이때 부의 재창출이 필요한 시점이 오게 되는데요. 산업혁명이 곧 그 부의 재창출을 돕게 만들죠. 부의 재창출은 잉여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역사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기계를 만들어서 또는 증기기관을 만들어서 인력의 버금가는 생산성을 갖게 되죠. 생산성이 갖게 되면 생산물이 잉여가 되죠. 잉여 상태가 나오면 더 소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물건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쏟아져 나올 때는 물건을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나를 차별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드디어 상업 미디어의 출현이 발생됩니다. 자, 미디어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기존에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공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공의 이익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기록물로 남기던 것들을 계속 기록물로 남기다 보니까 남기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손익이 안 맞는 거죠. 사용자에게 돈을 지불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왜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콘텐츠의 가치 산정을 어려워하더라는 거죠. 자, 이 콘텐츠의 가치 산정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이야말로 산업사회가 만들어준 가치책입니다. 자, 이렇게 미디어와 산업사회 그리고 권력의 변화는 함께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거대한 전쟁도 사실은 매스미디어가 있을 때부터 더 큰 전쟁으로 발전되고 선전선동 도구로 매스미디어가 이용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매스미디어들이 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개인정보 도구들, 전화로부터 비롯되는 정보통신 도구들은 어떻게 발현되는 것일까요? 매스미디어는 무엇입니까? 기술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가치체계를 갖고 있었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이 커뮤니케이션 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적으로나 또는 시간적으로 한계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지역과 시간의 한계성을 뛰어넘게 해주는 기술이 필요하게 됐죠. 자, 그게 전신 그리고 전화의 발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됐죠. 아주 개인적인 수단으로 통신 수단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스미디어 안에 통신을 넣지 않았던 거죠. 자, 통신은 개별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모스부로 또는 SOS 치는 이제 뚜뚜뚜 하는 그런 모스부터 시작해서 전신인 전화가 발명되고, 그런 멜부터 시작되는 전화가 발명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육성을 통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응답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전화 전신을 통한 데이터 통신망이 구축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우리는 데이터 통신 서비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80년대 말부터 데이터 통신 서비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반인들도 전화 접속 모뎀을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고요. PC 통신을 거쳐서 인터넷에 접속하면서 우리는 전 세계와 같이 개인이 만나게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런 그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확장 도구로서 이런 통신 수단이 쓰이기 시작한 거죠. 자, 이런 통신 수단을 우리는 그래서 뉴미디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통한 미디어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지금은 이제 요즘에는 뉴미디어란 말조차도 꺼내지를 않죠.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들이 끊임없이 쏟아지는데 언제까지 뉴미디어냐 이거죠. 제가 공부하던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ISBN 이런 그 전화 접속을 통한 데이터 통신을 우리는 뉴미디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분들은 아무도 그 얘기가 뭔지도 모를 겁니다. 전화 접속 모델, PPP 서비스, 트럼펫 서비스라는 게 또 있었어요. 인터넷을 접속하려면 그렇게 했었죠. 지금 네오이즈를 있게 만든 네오이즈 게임즈라고 거대한 게임 회사가 돼버렸지만 우리 당시에는 원클릭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던 작은 벤처에 불과했던 회사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작은 회사들이 인터넷의 바람을 타고 뉴미디어 바람을 타고 또 새로운 통신 세계의 바람을 타고 급성장을 하게 되죠. 개인은 그런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그런 영향력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디지털 미디어 세상에 강력한 인플루언서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이렇게 인터넷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들이 무궁무진해지면서 이 인터넷이 고정형에서 이제 다시 이동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동형으로 바뀐다는 건 차에 부착되는 인터넷 또는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인터넷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이라는 세계를 좀 더 무한 확장을 시키는 방법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인터넷의 세계는 보통 세 가지 요소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하나는 콘텐츠, 또 하나는 커뮤니티, 그리고 또 하나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제가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콘텐츠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콘텐츠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자, 인터넷 세계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듣고 싶은 말이 없다. 알고 싶은 콘텐츠가 없다. 또는 보고 싶은 내용이 없다라면 인터넷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두 번째로요. 커뮤니티라는 게 존재할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통신의 확장 수단으로서 개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통신을 통해서 확장되면서 우리는 인터넷까지 발전되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단위는 개인입니다. 이 개인과 개인을 이어주는 것, 그리고 개인과 개인을 묶어주는 것을 우리는 커뮤니티라고 하는데요. 이 커뮤니티 수단이 없었다면 개개인이 그냥 이메일을 주고받고 하는 데에서 끝나버렸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의미 있는 수단을 가지고 의미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커뮤니티가 곧 우리의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론화시키고 그리고 논하게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죠.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영향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또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들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제가 손쉽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사례로는요. 최근 들어서 이상하게 음성보다는 문자 메시지를 더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우리는 음성을 통해서 메시지를 남긴다든가 음성을 통해서 전화를 한다든가 또는 몇 분간 할애를 해서 안부 전화를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 제약이 있고 상황적인 제약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제약을 뛰어넘기 위해서 메신저를 이용하기 시작했죠. 그 메신저는 다시 모바일로 들어가면서 모바일 메신저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러면서 다시 그 메신저 안에서 우리는 이모티콘으로 우리의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이 발전해 가면서 커뮤니티에 영향을 주고 그 커뮤니티는 다시 콘텐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실어 나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해답을 찾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 홈페이지나 미니 홈피나 블로그나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다양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미디어 혁명의 전조로서 블로거들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블로거들이 확장이 되었을 때 2007년에서 2008년 그리고 2009년까지 넘어가는 시점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이 미디어가 이제 개인 단위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것은 곧 플랫폼이라는 여러 가지 제한된 요소들 그리고 그 제한된 요소들에 의해서 우리는 활용되는 콘텐츠들을 얹을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 그것이 곧 블로그다라는 것들이죠. 얼마 전까지 어마어마한 블로그 숫자들이 보여졌었습니다. 최근에는 매스미디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또는 블로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마이크로 블로그라든가 개인 SNS들이 활발해지면서 이런 블로그라는 단일한 요소라기보다는 서로 콘텐츠들이 다양한 형태로 움직이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셜미디어 혁명으로 이제 이전하게 됩니다. 이 소셜미디어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간이라는 사회적인 역할, 그 사회적인 공간이 중요하게 됩니다. 아까는 이제 블로그, 미디어, 매스미디어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 사실은 상당히 일방향적이고 사람들에게 주입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소셜은 좀 다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순간 사람들은 댓글을 달고 반응을 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RT를 누르게 됩니다. 이들은 또 다른 사회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저는 선택받아지는 거지 제가 수용자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이 상황은 나중에 저희들이 디지털 미디어의 이해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기기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할 것인가? 지금 이제 우리가 블로그 혁명, 미디어 혁명을 떠나서 소셜 혁명, 스마트 혁명에까지 이르게 됐다. 그러면 이제 기계가 우리를 이해하고 빅데이터가 우리에게 더 나은 제안을 할 수 있는 세계가 왔다. 자, 이런 복잡한 기술적인 이야기들도 사실은 미디어로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디어는 이제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나갈까요?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소들은 결국에는 사회의 변동과 함께 미디어, 그리고 미디어를 받쳐주고 있는 기술의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기술은 어떻게 발전할 것이며 우리의 그 사회는 그 기술과 함께 또 어떤 양태로 변화할 것인가? 그 사이에 우리의 미디어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과연 여러분들은 그 사이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역할을 맡아서 어떤 행동과 체험을 하게 될 것인가?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고 이 강좌를 1강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외딴 섬이 있다고 치죠. 이 섬 안에는 영국인과 독일인과 프랑스인이 있다고 합니다. 서로 잘 어울려서 잘 살았다고 할 수 있겠죠. 서로는 물고기를 잡는 법, 그리고 날씨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날씨 정보를 교환했을 겁니다. 서로 다독거려주고 다투고 또 싸우기도 했겠지만 결국에는 그 섬 안에서 그들은 동질감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연락선이 한 달에 한 번씩 무태서 오는 연락선이 오다가 뚝 끊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무태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독일이 영국을 침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는 영국인, 자기는 프랑스인, 자기는 독일인, 그 국적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민족이라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철이 들고선 서로 정보를 통해서 동질감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뿌리부터는 좀 다른 부분이 생기죠. 근데 거기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흔들어 놓은 겁니다. 프랑스인은 이거 중간에서 좀 애매한 상황이 됐겠고요. 자, 독일인은 뭔가 영국이 잘못했으니까 그랬겠지라고 이야기하겠죠. 영국인은 도대체 우리나라를 왜 침공했느냐고 독일인에게 따졌을 겁니다. 근데 과연 이 셋의 역할은 전쟁과 어떤 역할이 닮아 있을까요? 자, 이들에게 고민되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노미 상태와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다는 것, 새로운 것을 습득하고 누군가가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 내용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들 내적인 순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들이 주변에 갖고 있는 사회적인 환경, 사회적인 지위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어떤 미디어 체계를 통해서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드디어 여러분은 미디어를 이용할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월터 리프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여론이라는 책의 제일 앞장에 나와 있는 챕터입니다. 자, 이 작은 에피소드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디어는 무엇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과연 정보는 무작정 좋은 것인가? 알면 알수록 좋은 것인가? 알아도 몰라도 상관없는 것인가? 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디어가 빙하기를 맞았다고 하죠. 이 미디어의 빙하기는요,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미디어의 빙하기라기보다는 매스미디어의 빙하기라고 할 수 있겠죠. 매스미디어가 빙하기인 이유는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강고했던 체계들이 하나둘씩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강고했던 체계들이 이제는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제들이 생겨났고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체계들이 생겨나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독자성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이 플랫폼이 갖고 있었던 다중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디어의 빙하기다라고 언론사 관계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거꾸로 보면요, 미디어는 오히려 중흥기를 맞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과연 여러분들이 디지털 미디어 세상에서 무엇으로, 어떤 관점으로 이 세계를 볼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강좌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키는요, 핵심은 이겁니다. 같이 체험해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않고 이론적인 수업만으로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들이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이해가 풍성해지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1강을 듣고 있는 이 시간 이후로 더 많은 소셜 활동, 더 많은 미디어 활동, 더 많은 체험, 그리고 더 많은 좋아요 버튼과 더 많은 RT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 미디어의 생태계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2년 전이 다르고요, 3년 전이 다르고 10년 전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정말 6개월 전도 다른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우리가 통계치를 잡을 때 미디어의 그런 시간 점유율에 대해서 잡았었는데 그 중에 없었던 존재가 갑자기 생겨나면서 바로 2등을 차지합니다. 스마트폰이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냥 무심결에 들고 있는 그것, 지하철에서 무심결에 좌우로 쓸어내리고 있는 그것이 세상을 바꾸고 미디어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미래를 바꾸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디지털 미디어의 이해를 통해서 어떻게 해석할지, 어떻게 참여할지 그 고민을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1강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